안녕하세요. 최대 입시의 신 민준쌤입니다. 혹시 1학기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2학기까지 대충 보내려고 하진 않으신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따끔하게 이 영상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학기는 단순하게 1학년 때 못했었던 거를 보완하거나 더 올리려는 그런 단순한 시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전략을 확정하는 시기입니다. 고2는 앞으로 남은 1년 반 이 시기에 내가 수시 또는 정시에 어떤 전형에 무게를 둘 것인지, 더 나아가 수능은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최대 입시학원을 알아보고 실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디테일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고1은 앞으로 남은 2년 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제 맛을 좀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내신에 대한 마지노선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고교 학점제, 내신 5등급제 이런 입시 제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목표 대학에 대한 방향과 전공에 대한 방향, 이런 것을 설정해야 될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2와 고1 각각 현재 상황에 맞는 최대 입시 합격 전략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TV.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학기보다 2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1, 2 시기 모두 2학기 이 시기에 내신이 결정되고 앞으로의 대입 방향을 좌우하면서 목표대학 합격으로 직결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상을 보는 고3 같은 경우는요,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내기는 쉽진 않으나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 영상 마지막에 소개를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고1보다는 급한 고2부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고2의 주제지만 고1 학생들이 시청해도 매우 유익한 내용이니까 미리 1년을 앞서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2는 지금 2학기가 막 시작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2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에 결정되는 것이 100%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이렇게 100% 결정되니까 나는 수능에 올인하겠다, 나는 뭐 내신에 올인하겠다, 학종에 올인하겠다, 실기에 올인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그 자녀를 둔 학부모님을 위해서 고1을 위한 올바른 전략 설계 포인트 5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2학기가 사실상 최종 내신이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2학기 성적 생기부가 사실상 고등학교 전체를 결정짓는 내신이라는 겁니다. 아니 민준쌤 고3 때도 역전할 수 있잖아요, 고3 때도 보완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고3 1학기는요 과목 수도 줄고요 단위 수도 줄어듭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교에서는 주요 과목 시험조차도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3 1학기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 준비해도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고2 2학기가 최종적인 내신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고3 같은 경우는 수시와 정시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내신 관리나 생기부 관리에 좀 더 적극적인 시간 투자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욱이 고3 때 극적인 역전을 좀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에 학종이나 이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0.5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중간이나 기말고사에 대한 나의 원점수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4등급이야. 자, 0.5등급 올리려면 이제 3.9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4등급대에서 3등급대로 내신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올리기 쉬운 과목을 확실하게 잡고 수행평가를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하거나 선제적으로 제출을 하고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됩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 2학기의 중요도가 지금 이 소개하는 주제처럼 2학기가 사실상 최종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2라면 내가 이 체대 입시라는 큰 틀의 전형에서 내가 수시러가 될지 정시러가 될지 아니면 내가 수시와 정시를 같이 병행해야 될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기인 거죠. 제가 그래서 내신과 수능에 따라서 추천 전형과 비고 사항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내신 1에서 2등급 대 학생들은 너 공부 너무 잘하잖아. 학종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만 정시도 같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메인이 좀 더 정시가 될 확률이 높겠죠. 학종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실기에 너무 메인으로 간다기보다는 병행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1, 2등급 대 학생들은 학종과 정시 위주의 전형으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신이나 수능이 높은 친구들이 가끔 상담하다 보면 내가 무조건 대학을 가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다가 불합격한 사례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생기부 내용은 되게 많았지만 그 안에 체육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없기 때문에 높은 내신과 많은 생기부 양에도 심지어 이대 같은 경우 이렇게 더 낮은 학생들은 합격하고 높은 내신의 친구들이 불합격한 사례들을 자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높다면 강력하게 상위 학종과 정시를 같이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생기부에 대한 관리를 얘기했는데 질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고 100% 학종의 합격이다 이런 건 없잖아요. 혹시 모를 불합격을 대비해서 우리가 정시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실기까지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간층인 이제 3에서 5등급 대야 뭐 점수가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버리기에 아까운 그런 등급대인데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정시를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시 실기 전형이 메인이 돼야 돼요. 그래도 이제 정시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4에서 5등급대 내에서 실기를 잘 준비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최신 영상 한번 봐보시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또 다뤄놨으니까 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4, 5등급 대 학생들이 요즘 학종에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시에서 쓸 대학 이상으로 소신 지원하는 병행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그래도 2학기 정도의 상황이니까 이런 3등급, 4등급 대 학생들은 좀 더 내신 관리를 해서 2등급 대 진입을 노린다면 상위권 학종에 대해서도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세워볼 수도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6등급 대 미만입니다. 성적이 좀 좋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정시로 갈 것이냐 수시로 갈 것이냐 이런 전략들을 좀 잘 세워야 되는 학생들인데 내가 실기를 너무 잘한다 그러면 수시 실기 전형에 올인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학년 이제 2학기 들어가는데 나는 내신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적으로 실기를 올인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까지 바라보고 5등급 대에 진입하여 이렇게 3, 5등급 대의 전략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이미 내신으로는 좀 역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정시로 전환하는 전략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기는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다만 이제 극단적인 예외지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사고나 이제 갑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사고나 갑반고 학생들은 6등급 미만이어도 생기부 내용에 따라서 학종으로 또 명문대 진학의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기부를 좀 판단해 보고 학종 전형 지원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체육고등학교 출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전략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내신과 수능으로 포함해서 했겠지만 뭐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수능이 낮을 수도 있고 내신은 낮지만 또 수능이 높은 반대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 전략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1대1로 아이에 맞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내신이 낮으면 정시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 실기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뭐가 껴? 이 체대 입시학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실기 준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궁금한 내용도 있을 텐데 저는 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의 시기가 체대 입시의 전반적인 시기를 볼 때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는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라면 이 질문이 딱 떠오른다면 센스 만점인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자, 체대 입시학원을 갈 건데 좋은 학원은 어디예요?
좋은 최대 입시하고 도대체 어떻게 골라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민중쌤 라이브 클래스라는 걸 이미 운영을 했고, 또 시크릿 라이브 또 1회를 또 이미 진행한 상황인데, 거기에 최대 입시학원 잘 고르는 방법 이렇게 해서 또 자세하게 소개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도대체 언제 실기 준비해야 돼요?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이에요? 실기 학원에서 기록이 안 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학원에 대한 또 질문들이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그거와 관련된 컨텐츠 조만간 또 업로드 할 거니까 그 영상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저는 학원에 대한 얘기 한다면요, 이거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원에 다니게 할 것인가, 학원 다니기 전보다 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원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이 학원을 보내는 걸 시기로 좀 기준을 많이 봅니다. 시기가 아닌 왜 실기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학원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를 두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 다행이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데 강남권이나 대치권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최근에 저희가 패스 최대 입시 대치센터를 성황리에 오픈했습니다. 그 학원에 등록하시면 이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타 지역의 학생들이라면 전국에 패스 최대 입시가 어디에 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지만 저한테 컨설팅 받으신 분은 아마 외우듯 아는 내용일 겁니다. 학원 등록 이후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자리 멀리뛰기나 메디스볼 던지기, 기초 실기를 준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뭘 준비해야 되냐? 바로 기능 실기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기능 실기를 꼭 병행해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능 실기는요, 높이뛰기나 뭐 농구, 체조, 배구, 그 외 뭐 전공 평가들을 일컫는 그런 종목을 다 기능 실기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앞서 얘기한 뭐 기초 실기, 제자리 멀리뛰기나 메디스볼 던지기 같은 종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기능 실기 없이 기초 실기만 훈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 내용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최대 입시 학원에 다녀서 실기 준비를 하게 된다면 기능 실기를 꼭 병행 준비해라.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됩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실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우리 어떤 내용 얘기해야 돼요? 바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능에 대해서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게 화작이나 언매, 확통이나 미적, 기하 이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탐구입니다. 탐구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민준쌤 TV를 거의 7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과목이고, 하루 종일 여기서 탐구에 대한 이야기만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탐구에 대한 비중이에요. 이화여대나 이렇게 인천대 같은 경우의 대학은요, 45%에서 50% 가까이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나 경희대학교 같이 이렇게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들은 20에서 30% 정도의 반영을 하고, 그렇기에 수능 환산 점수 기준에서 봤을 때 성적을 올리기에는 효율성 면에서도 탐구만한 것이 없죠. 그런데 제가 고2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고3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이라도 민준쌤 뭐 바꿔서, 아니면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늦지 않을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3 학생들 뭐 이런 고민이 있다면 빨리 결정해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또 만회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지금의 시기가 이렇게 탐구를 어떤 과목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최적의 시기라고 한다면 어떤 과목 선택하면 좋을까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나는 우리 학교에서 내신으로 생윤을 하니까 수능은 생윤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생윤을 내가 내신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친숙하잖아. 그러니까 뭐 공부할 내용도 중복으로 있고 하니까 수능으로 생윤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할 거라, 그거 이해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신과 수능은 엄연히 다릅니다. 평가 방식도 다르고, 이 수능이란 건 전국 단위의 경쟁이잖아.
내신과 수능을 좀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무작정 내가 학교에서 하니까 좀 친숙하다고 편하다고 해서 그 과목을 선택하라는 것은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이 과목은 꼭 선택해야 된다. 아, 민우쌤, 제가 진짜 아직까지 결정한 과목이 없는데 뭘 선택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꼭 한 과목은 추천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이제 많이 선택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쌍윤이나 쌍지. 쌍윤하면 뭐 생윤과 윤사, 쌍지하면 세지나 한지 막 이런 것들을 일컫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과목을 추천하면 바로 사회문화를 추천합니다. 경제같이 또 학습 난이도는 좀 낮고 표준 점수와 뭐 100분위 취득에 유리하며 만점 표준 점수의 변화가 적어서 다소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 사회문화이기 때문이죠. 다음의 표는요, 제가 최근 3년간 사탐 기준으로 각 만점 표점을 정리한 표인데요.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의 폭이 경제 같은 경우 가장 적고 또 만점 표점이 가장 높은 과목이 어떤 거예요? 경제잖아. 아, 그럼 민우쌤,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경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경제는요, 저도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뭐 보통 경제라는 과목에 공부를 하려면 뭐 GDP나 물가, 환율, 기회 비용, 균형 가격 등 대부분 다 이렇게 숫자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요. 그래프를 활용해서 수학적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시간 대비 효율을 찾는 그런 학생들, 수학을 안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 경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점 확보도 유리하고 한 문제 실수에도 100분위의 변화가 좀 적고 최근 3년간 변화가 가장 적었던 게 뭘까 보면 어때요? 변화의 폭도 가장 적고요. 만점 표점도 70점대로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냐면 하트를 표현할게요. 사문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탐 기준이지만 과탐 영역까지 확장하면 어떤 과목을 제가 추천할 수 있을까요? 사회문화의 상황과 좀 유형이 비슷한 과목이 바로 생과 1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스카이권을 가는 학생들 중에서 사문과 생과 1 조합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 보면서 궁금한 게 왜 도대체 민우쌤이 자꾸 이 만점 표점에 대해서 집착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서울대 때문에 그래요. 서울대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최대 입시 중에서 유일하게 취득 표점을 그대로 더해서 환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표점이 높게 나오는 걸 선택할수록 유리한 게 있어요. 물론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간다고 한다면 2025학년도 기준으로 생윤과 윤사를 선택한 게 유리할 수 있겠죠. 만점 맞았으면 이거 더 150점이잖아. 가장 낮은 과목 뭐 있을까요? 정법과 동아시아사겠네요. 이거 더하면 133점밖에 안 돼. 150점과 133점, 무려 17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같은 만점을 맞았어도 환산되는 방식 자체가 이 서울대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낮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과목이 이 사회문화라는 거야. 과탐에서는 생과 1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다른 방향에서 또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보통 생윤과 윤사를 많이 선택하는데 작년에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재작년은 어땠을까요? 낮았어.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쉬웠고 어려웠어. 그러면 2026학년도 올해 고3의 학생들에게는 생윤과 윤사는 쉽게 출제될까요? 어렵게 출제될까요? 다소 쉽게 출제될 확률이 높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2027학년도 기준 같은 경우는 다소 높게 출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즘 또 안타까운 게요, 이렇게 또 만점 표점이 높게 나오니까 또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연계 학생들이 또 사탐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사탐으로 막 넘어와. 그래서 기존의 생윤, 윤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선택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탐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내용들이 되게 많지만 차후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탐구만 따로 다루는 그런 시간, 또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면 되게 좋을지 이거는 학생들과 또 인터뷰 해보면서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와,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컨텐츠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우쌤TV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아야 되겠죠? 매번 제가 영상에서 요즘 강조 드리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하는 데는요 1원도 안 들어요. 이렇게 돈도 안 드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또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을 가지고 좋은 영상 열심히
열심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만 남았는데요. 바로 이 겨울방학에 대한 이야기. 이 학기는 이 겨울방학을 대비를 하기 위한 좋은 시기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2학기가 끝나면 바로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겨울방학은 참 무게감이 달라요. 중학교 때 맞이했었던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겨울방학과는 정말 다른 상황이에요. 고2 겨울방학이 끝나면 바로 대입의 이제 최종전인 이제 고3이 다가오잖아요. 그렇기에 이 겨울방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2학기를 더 잘 보내야 된다는 거야. 보통의 2학기보다. 왜 중요하냐면 겨울방학 때 가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수시에 집중할지 정시에 집중할지 같이 병행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하고 이 겨울방학 때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최대 입시에서의 겨울방학은 단순하게 뭐 학업에 대한 보완을 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의 시기입니다. 겨울방학 1년 뒤가 바로 뭘까요? 맞습니다. 정시 실기고사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시기는요. 강도 높은 훈련을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그런 시기이고 정시 실기고사에서도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자 하는 실기훈련 루틴을 이제 설정하는 시기가 바로 2학기인 거죠. 실기를 위해서 최대입시학원 원장님이나 우리 강사 선생님 이런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실기에 대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겨울방학은 고3을 위한 전초전이야. 이 전초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2학기를 잘 보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5번째 주제에서 계속 강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들은 고2보다는 이제 무게감은 조금 덜게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께서 좀 더 이해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2나 고3처럼 아주 격정적인 입시의 시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충 보낼 수는 없겠죠. 고1의 경우는 고교 학점제나 내신 5등급제, 뭐 수능에 대한 변화 때문에 입시 변화가 다른 학년도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변화에 우리 대응하기 위해서 3가지 전략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1은 2학기는요. 진로와 전공 방향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이제 체육대학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체육대학에 가고 싶고 왜 체대 입시를 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고1이라는 시기에 나는 체육대학을 가겠어, 나는 체육을 진로로 삼겠어, 이렇게 결정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면 뭐 인문 자연계 중에서는 진로나 이런 흥미 이런 것도 결정도 안 돼 있고 그냥 점수만을 가지고 대학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는 체육 진로로 갈 거야, 나는 이렇게 체육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체대 입시를 하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너 왜 체대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진로나 흥미 위주로만 생각할 거고, 같은 생각이기에 생기부도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제가 좀 더 오버하자면 전국에 있는 고1 99%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1학기 때는 이제 고등학교 맛을 봤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2학기 때부터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체육대학을 가려고 하는지, 그냥 저는 체육이 좋으니까요, 전 축구가 좋으니까, 이런 흥미를 넘어서 저 운동 너무 잘해요, 우리 학교에서 제가 축구 베스트 11 뽑으면 제가 거기에 들어가요, 이런 특기를 넘어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전공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런데 전공이 먼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나 학과가 결정되는 게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체육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체육교육과에 간다기보다는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스포츠 과학과에 가겠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세특 선생님들도 이렇게 내용을 들어야 좀 더 생기부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이 시기에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또 고2 때 바뀔 수도 있고 또 고3 때 좀 더 구체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난 1학기
1학기 때는 체육이 너무 좋아. 난 그냥 체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걸 이제 넘어서 2학기 때는 그와 관련된 뭐 책도 찾아보고 신문 기사도 찾아보고 사회공헌 프로젝트는 없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민중쌤의 체대 입시 신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1학기 때보다는 비중 있게 생각해보자.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제가 전공에 대한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민중쌤 라이브 클래스에 아이의 전공을 아주 쉽게 찾는 방법이라는 또 강의가 또 있어요. 한 20분짜리. 자세한 사항은 또 고정 댓글 또 확인해 보시면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는요. 내신 5등급제에 대응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내신 9등급제와 내신 5등급제의 차이를 설명하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한 등급에 따른 변화의 폭이 되게 커졌다. 1학기 이제 성적표 봐서 알겠죠? 1점에 따른 점수 등급의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1, 2점의 차이로 그냥 등급이 확확 바뀌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했던 등급을 2학기 때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시기로 또 잡아야 된다는 거죠. 표준 점수와 표준 편차가 다 삭제되고 이제 원점수와 거의 등급 성취도만 이제 표기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교에 2등급 컷이 75점이고 3등급 컷이 70점이야. 그러면 내가 안정적으로 3등급이 되기 위해서 보통 몇 점 맞는 게 좋아요? 한 73점 맞는 게 좋고, 뭔가 안정적으로 2등급 되고 싶다 한다면 78점 정도를 맞는 게 좋겠죠. 그런데 내가 중간고사에서 72점을 맞았어. 3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약 몇 점 정도가 필요해요? 한 74점 정도가 필요하죠. 74점이 돼야 73점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될 거고, 내가 72점인데 2등급이 되고 싶어. 그러면 몇 점이 돼야 돼요? 한 8점은 맞아야 되잖아. 그래야 한 76점 정도 나오니까 안정적으로 2등급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신 5등급제에 대한 이런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정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공부 시간 외에 시간을 이제 확보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루틴을 설정할 것인가, 이거를 정하는 시기가 드디어 온 겁니다. 제가 하나의 예시로 우리 패스트 FC의 이제 강동 천호센터에 가면 어떤 한 여학생이 있어요. 이 여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실기 준비를 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한 2025 페스티벌에서 2년 연속 1등을 했거든요. 네, 미리 준비했으니까 그런 또 엄청난 결과들을 또 가져갈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체대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 실기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1학기 때 이제 우리가 공부에 대한 루틴을 만들었다면 이제 공부 외에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막 24시간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이제 정형화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무조건 뭐 공부 시간 외에 실기를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체대 입시를 한 학생이라면 차후에 실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실기 시간을 준비하는 것을 미리 확보하는 것들을 연습해 놔야 되고, 그 실기 훈련 시간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습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남들보다 이 학습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1학년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체대 입시 학원을 다니기 전에 이 학습 외에 시간을 확보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뭐 산책이나 달리기 같은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팔굽혀펴기나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밖에서 친구들과 가볍게 뭐 농구와 같은 구기들을 하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실기학원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라도 대비를 해놓으면 운동 학원 딱 간 첫날 딱 열심히 운동했어. 그 다음날 이제 보통 알배긴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근육통이 아픈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화했으니 그렇게 몸이 안 아프니까 실기학원 이후에 10시든 11시든 좀 더 학습으로 연결할 수 있는 힘도 체력도 길러지게 된다는 거야. 근데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제 2학년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실기 준비 해야 되겠다고 학원을 딱 보냈는데 열심히 3시간 동안 훈련하고 왔어. 근데 그 다음날 엄마 나 못 일어나겠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체대 입시는 다시는 안 하겠다. 또 진로를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시기에 본격적인 훈련을 위한 몸을 한번 다져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 무겁지 않은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한번 전략을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제가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이 있습니다. 9월
6월 모의고사 이후 같은 성적에 왜 대학은 달라졌을까, 이런 주제에 고3들 학생들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영상 꼭 보고 오시고요. 내가 남은 기간 동안 고3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 숫자가 없죠. 꼭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다 뒤로 하고 탐구에 올인하라. 너무 당연하고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한 70일 뒤면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시즌 컨설팅이라는 걸 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예시로 보면요, 저희 김민준 최대 컨설팅에서 수능이 끝나고 상담 온 친구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그 자료를 보면 상담 후에 이 탐구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적지 않은 게 아니고 너무 많아요. 탐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 탐구가 제 발목을 잡을지 몰랐어요. 후회하면서 왜 민준쌤TV에서 민준쌤이 그렇게 탐구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하면서 막 피눈물 흘립니다. 부모님들은 이건 내 탓이 하면서 막 또 자책하시면서도 눈물도 흘리시는데, 국어, 수학, 영어 정말 중요하죠, 이 남은 기간. 근데 탐구 만점 만드세요. 44점, 47점 이게 아니고요, 그냥 만점을 위해서 올인하세요. 올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제가 올인이라는 단어를 쓴 건 적당히 공부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사활을 걸어라 이 소리예요. 탐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너 탐구 얼마나 공부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일주일에 주말에 잠깐 인강 듣고 모의고사 정도 풀고 월수금 정도 한두 시간 짬짬이 공부하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탐구만 100% 할 수는 없으니까 두세 시간 이상 탐구에 쏟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하면 여러분들 이 2달 동안 극적인 역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제 영상 보고 나중에 막 탐구 민준쌤 덕분에 만점 맞았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격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좀 짧았지만 고3 학생들을 위한 지금 앞으로의 2학기 어떻게 보내면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말 엄지척 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고요. 정리하면 모든 학년을 관통하는 딱 한 가지의 전략이 뭘까요? 바로 남은 시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말자.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고1은 방향을, 고2는 전략을, 고3은 실행을 다져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럼 뒤늦게 후회해도 그 시간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지금 자녀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가, 하루의 방향과 이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가 하루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저희가 학종 관리반이나 1:1 프리미엄 컨설팅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 설명이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민수쌤은 여러분들의 합격 끝까지 응원하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 안 지웠네. 아이고, 난리 났어요. 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진짜 저 매번 이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려고 하니까 원고를 작성하는 것만 해도 거의 하루가 꼬박 걸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니까 힘을 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